친구들과 국어달인대자.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은나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티플레이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우리 티플레이는 국어도시락, 국어 교과서 내신이 아니라 이런 교과서 밖에서 여러분이 국어달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래서 바로 원고지 쓰기의 달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뭐 수행평가 글짓기라던가 또는 논술 첨삭 뭐 이럴 때 원고지 써야 될 일이 꽤나 많으실 텐데요. 많이 헷갈려하는 이 원고지 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원고지 쓰기는요, 사실 딱 정해진 규정은 없어요. 한글 맞춤법이나 뭐 우리 표준 발음법 이런 거는요, 딱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래서 그걸 따라야 되는데 원고지 쓰기는 사실 정해진 방법이 아주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헷갈리거나 할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원고지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짠 원고지가 등장했는데, 자, 원고지 쓰기에 대해서 글의 종류와 제목, 학교와 학년 이름, 들여쓰기, 그리고 문장부호 숫자, 대화문 이런 식으로 좀 5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원고지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원고지에서 이렇게 세로에 해당하는 걸 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로에 해당하는 걸 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칸은요 20칸이고요. 그리고 이제 줄은 한 줄이라고 해서 여기 20칸, 한 줄이 아니라 10줄. 그래서 20 곱하기 10은 200자겠죠. 그래서 이 원고지가 가장 일반적인 200자 원고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글의 종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종류. 일단 글의 종류를 1줄 2칸 했습니다. 1줄 2칸이 어딜까요? 1줄, 즉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의 종류, 뭐 수, 필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된다고요. 알겠지? 그렇지만 이 글의 종류는 충분히 생략이 가능하니까 뭐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글의 제목을 쓰는데 글의 제목은 두 번째 줄 가운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두 번째 줄 여기에 가운데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하늘을 나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쓸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딱 맞추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세세요. 그러면 8개잖아요. 우리 아까 칸 20칸이라고 했죠? 20에서 8을 빼고 이거를 2로 나누게 되면 6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6칸을 비우고 채목 쓰면 또 뒤에도 6칸이 딱 남으니까 가운데 딱 들어맞게 되겠죠? 물론 가운데가 안 맞는다고 해서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고지 쓰는 법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원고지 쓰는 건 쓸 때는 좀 예쁘게, 그리고 가독성이라는 게 눈에 잘 들어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좋으니까요. 가운데 딱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글의 종류와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어요. 요거. 자, 문장부호. 우리 여기서 말하는 문장부호는 마침표라던가 물음표, 느낌표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제목에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와 같은 이런 문장부호를 쓰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애들은 다 문장의 종결을 의미하는 건데, 자, 지금부터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쓸 거예요 라고 시작하는 제목에 이런 문장부호를 넣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안 쓰니까요. 이거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글의 종류와 제목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거 학교와 학년 이름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목에서 이렇게 한 칸을 비우시고요. 이렇게 한 칸 비우시고 2줄부터 쓰시면 되는데 소속, 즉 학교나 학년은 뒤에서 3칸, 하나, 둘, 3칸 비워서 여기에 들어가게 쓰시면 됩니다. 도시락, 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름은 뒤에서 2칸, 한 칸, 2칸을 띄우고 이렇게 뭐 4학년 1반, 어문나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사실 도시락 중학교 4학년 1반 어문나
이렇게 요 내용을 세 줄로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또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이뻐서 저는 그냥 이렇게 써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냥 참고하세요. 이렇게 세 줄로 써도 상관없고요. 세 줄로 쓸 때는 4학년 1반은 소속이니까 세 칸 띄우고 쓰셔야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 칸 비우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이런 이름이나 이런 것과 본문 내용이 떨어져서 본문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더 잘 보일 수 있으니까요. 가독성 때문에 한 칸 비우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있잖아요. 하늘을 나는 꿈이라는 이 글은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이야기를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우리 들여쓰기는요. 들여쓰기라는 게 뭐냐면 문단이 처음 시작될 때 한 칸을 비우고 들어간다라는 게 들여쓰기입니다. 그래야 이 문단이 하나의 독립된 문단이라는 거, 문단이 새로 시작된다는 걸 나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칸을 비우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칸을 비우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1번이랑 2번이랑 어떤 게 맞을까요? 차이점은 여기를 비웠나 안 비웠나거든요. 어젯밤 나는 용을 타고 하늘을 나는 원래 하늘을 나는 띄우고 꿈을 꾸었다.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게 맞잖아요. 이 띄어쓰기 한 걸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을까? 표시 안 하는 게 좋을까?인데 뭐가 맞을까요? 바로 1번이 맞습니다. 1번. 자,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단락이 바뀔 때, 즉 문단이 처음 시작할 때랑 대화글 이 두 가지 상황 빼고는 첫 칸을 비우시면 안 돼요. 알겠지? 요때에만 첫 칸을 비우는 거고 나머지는 비우면 안 됩니다. 알겠지? 왜냐하면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여기가 같은 문단인지 헷갈리니까 이렇게 비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나는 그래도 좀 약간 좀 띄워야 될 것 같은 뭐 이거 표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요. 여기 옆에 원고지 바깥 칸에다가 나는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표시해 주시면 돼요. 또 하늘을 난다라고 그냥 이렇게 문장이 끝날 때 마침표를 여기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이 맞춤표, 느낌표 같은 이런 문장 부호도요. 굳이 다음 칸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난다 하고 마침표 또는 뭐 물음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지 굳이 첫째 칸에 이 중요한 첫째 칸에 비워두거나 문장 부호를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들여쓰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문단 시작할 때 비운다. 그리고 그 문단 시작할 때랑 대화글 이따 볼 건데 대화글 이외에는 비우지 않는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문장 부호와 숫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뭐 잠들기 전에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여기 이런 문장부,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쉼표, 마침표 이런 것들은 한쪽 구석에 쓰여 있죠. 참고로 물음표나 느낌표는 가운데 씁니다. 알겠지? 하지만 나머지 이런 아이들은 한쪽 구석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한 칸에 문장부 하나를 쓰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그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서 비록 꿈이었지만 하늘을 나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다시 또 그런 꿈을 꿀 수 있을지 요거 뭔가요? 말줄임표가 나왔네요. 말줄임표는 원래 점이 6개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식으로 말줄임표는 한 칸에 3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한 칸에 3개. 그래서 점점점 점점점 마침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요거 볼게요. 물음표 또는 느낌표는 아까 가운데 쓰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가운데 쓰시고 요거 한 칸을 비워주세요. 한 칸을 비워두시고 그런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알겠지? 이것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반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음표나 느낌표는 한 칸을 비우고 그 다음 내용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숫자. 우리 숫자는 보통이요. 이렇게 한 칸에요.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한 칸에 2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5,000원어치 할 때 5,000을 뭐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대화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화글은요, 네, 척한을 비우고, 오, 맞아요. 대화글 여기 있죠. 대화글도 역시나 다른 그냥 일반적인 본문과 달리 대화글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칸을 비웁니다. 한 칸을 비우고 이렇게 큰 따옴표 쓴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자, 근데 여기 이 대화문 안에서는요, 여기 이런 부분, 원래는 여기 첫 칸 비우지 말랬잖아요. 그렇지만 이 대화글 안에서는 이게 대화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전체를 다 비웁니다. 알겠지? 대화글 안에선 항상 첫째 칸을 비운다. 우리 아까 문단이 시작할 때랑 대화글일 때만 첫 칸 비운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첫 칸 비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아까 선생님 제가 한 칸에 문장부 하나씩 써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일 경우 이렇게 큰 따옴표랑 맞춤표 나올 때, 작은 따옴표랑 맞춤표 나올 때 이런 정도는 한 칸에 이렇게 두 개를 써도 괜찮아요. 알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대화문까지 해서 다 살펴봤네요. 우리 별로 어렵지 않았죠? 어쨌거나 제가 용꿈 꾸고 복권 사러 갔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글의 종류가 나올 때는 어디에? 1줄 2칸에 써라. 그치? 자, 또 제목은 어디에 써라? 두 번째 줄, 그리고 가운데 써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글의 종류를 쓰지 않을 때도요, 그냥 빈칸 비워두시고 이 두 번째 줄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한 칸 비우고 제목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비우고 소속은 뒤에서 3칸, 그리고 이름은 뒤에서 2칸, 뭐 이런 식으로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여기에서 한 칸을 띄우고 본문이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문단이 처음 시작될 때 문단의 첫 칸은 무조건 비운다. 문단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렇게 단락 첫 칸이 아니면 들여쓰기 안 한다. 단락의 첫 칸이나 대화 끓일 때만 첫 칸을 비우는 거고 나머지는 비우지 않는다.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런 식으로 느낌표, 물음표, 온점 이런 애들은 그냥 칸의 구석에, 그치? 칸의 구석에 쓰시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또 말줄임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 칸에 3개. 그리고 자, 대화 끓일 때는 맞아요. 첫 칸을 이렇게 비우시면 된다고요. 전부 다요. 시작할 때도 그렇고 문장 중간도 다 이렇게 첫 칸은 비우고 들어간다라는 거. 왜냐하면 다른 내용과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 칸은 비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맞아요. 우리 물음표나 느낌표가 나왔을 때는 한 칸 가운데 딱 쓰신 다음에 한 칸을 비워두고 한 칸은 비워두고 다음부터 내용을 쓰시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상황에서는 즉 큰 따옴표랑 맞춤표, 작은 따옴표랑 맞춤표 이럴 때는 한 칸에 요거는 모았어도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는 어떻게? 한 칸에 2개. 이런 식으로만 우리 친구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고지 쓰기 다른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나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원고지 쓰기 가독성이 잘 들어가도록, 가독이 잘 되도록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은하쌤과 국어 달인 대자 오늘 한번 열심히 공부해봤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국어 달인 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고요. 요거 꼭 적용해 보세요. 수고했어요.